그래서 삼성전자는 원시나노에서 HBM4 개발한 것 지금 회사 사활을 걸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원시나노 공정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야 마이크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 뒤처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밖에 없고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오늘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정책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AI가 사실 중심이 많이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다 보지 못했지만은 주요 이제 시장 그 육성하는 정책 자체가 산업 자체가 AI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AI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중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전략이 어떤가 특히 이제 그 AI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취하는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AI 그 맞춤형 그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내놓았고요. 그러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견조한 그 AI 수요를 얘기를 했고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그 투자가 상당히 그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들의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안에서의 그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게 바로 HBM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대규모 그 AI 데이터 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게 HBM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쓰일 것이고 이런 전망 자체도 하이닉스에서는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공급이라든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이런 그 연평균 30% 성장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전력 사업비가 그만큼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봐서 연평균 30%는 이런 전망치가 보수적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 HBM 시장에서의 그 SK하이닉스는 경쟁 우위를 타사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의 HBM 시장은 이제 HBM4를 말하는 겁니다.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 시장으로 좀 변하게 되고 차세대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 그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쟁사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요 공급사가 엔비디아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 마이크론도 일부 그 HBM3나 이런 곳에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HBM3E에서 지금 약간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수요 공급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은 SK하이닉스는 이번 발표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이렇게 표출을 했고요. 이런 HBM 시장의 그 자체는 그 AI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그 더 높은 대역폭이라든가 용량, 에너지 효율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HBM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기존에 이제 그 SRAM에 비해서도 훨씬 SDRAM이라든가 뭐 DDR 이런 거에 비해서는 HBM 칩이 이게 수직으로 적층하면서 그리고 데이터 경로를 확보하고 그 AI 트레이닝과 추론의 최적화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은 그 전력 전달 네트워크를 최적화로 성능을 향상을 했는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는 수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수요 공급대를 봤을 때는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AI 가속 교역대로 인해서 HBM의 그 비트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수혜를 좀 보고 있고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게임 체인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성공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HBM 시장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가격 그런 갈등들이 일단 발생하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 벤더를 좀 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가 AI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HBM이 탄생을 했고 여기에 지금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좀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세대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 베이스 다이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제 공정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HBM3E 여기죠. HBM3E에서는 그 삼성전자는 1A를 씁니다. 1A 공정을 쓰고 있고
그 TC NCF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딜의 1B 공정을 쓰고 있죠. 그 마이크론도 1B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HBM3E까지는 전공 베이스 다이랑 코어 다이 모두 다 각자 합니다. 각자 다 하는데 HBM4부터는 8단부터는 이제 그 삼성전자는 코어 다이에다가 1C를 적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1B를 적용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공정 베이스 다이 있죠. 이걸 로직 다이라고 하는데 그 TSMC가 들어가 있어요. 그 TSMC 12나노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HBM4부터는 저 그 베이스 다이 부분을 그 TSMC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 하이닉스가 설계를 하는데 TSMC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에 딱 적합하도록 엔비디아 전 맞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HBM4 12단, 뭐 16단 그리고 HBM4E까지도 다 이제 그 TSMC 전공 그 베이스 다이 부분을 TSMC한테 조언을 받아서 설계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 원시 나노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TSMC에다가 그 전공정 후공정 통째로 다 성키로 설계를 하도록 그 의뢰를 했는데 TSMC 거부했습니다. HBM4에서도 마이크론도 1B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TSMC가 설계하는 이 부분이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특히 엔비디아 쪽에 그 콜테스트 받는 그 입장에서는 이 TSMC의 설계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이닉스가 설계를 그 전공정에서 설계를 하고 후공정을 이제 1B로 처리하는 이 구조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현재 상태다. HBM4에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TSMC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뭐 주가 반등하고 그리고 했던 것들은 뭐 이미 센서 수주라든가 뭐 파운드리 수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그 하이닉스 쇼니퍼트 쓸 때 논리가 내년도에 그 HBM4의 3나 4의 단가가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퀄텍스를 받고 마이크론도 진출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진다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 HBM3 가격 인하에 대한 거는 사실 삼성전자 마케팅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그 콘콜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고요. 그 현재 이제 HBM4에 대한 퀄텍스트 통보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를 타기 위해서 HBM3 12단의 제품 가격을 한 20에서 30% 아마 30% 정도 인하 제한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가격 경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과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HBM4의 샘플을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엔비디아한테 이 HBM4 퀄텍스를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 압박 수단으로 바로 그 HBM3에 대해서 그 가격 인하 그 옵션을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HBM4 샘플이 지금 그 제출이 됐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일단 가장 늦게 제출돼서 인증 자체도 가장 늦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HBM3 12단의 그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세인 그 B100과 B200 등이 옵션으로 제안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한 30% 낮춰서 제안한 거고 이는 이제 HBM4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엔비디아라든가 AMD 등 고객들에게 단기 대체 수단을 제공해 가지고 어쨌든 이 안에서 그 더 이상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뺏길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8단은 포기하고 HBM3 12단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일단은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지금 그 거의 25% 정도 없고 하이닉스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HBM3와 HBM4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그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타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지금 가격 이견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을 놓쳐버리면은 이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2분기의 영업이익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4천억 나왔고 그 하이닉스가 8조 2천억 나온 거에 그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엔비디아 쪽의 매출과 AMD 쪽에 관련 HBM 사업 매출은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엔비디아를 잡지 않고서는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HBM3 가격을 인하로 미끼로 해서 일단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높이고 그리고 지금 그 HBM4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가장 늦는 거를 어떻게든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유예를 얻어내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와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HBM3 가격 인하 전략은
HBM4 공급 계약으로 이걸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기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초과했다는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논리예요. 삼성전자의 논리는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초과해서 HBM3 가격이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실제로는 삼성전자 가격만 깐 구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HBM4에서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는 40%의 가격 인상을 제시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반대로 30% 정도의 가격 인하를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는 사실 가격 깎일 만한 이슈는 삼성전자만 깎일 가능성도 높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가격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면서 외부 비판을 피하려는,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경쟁사들의 가격도 같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쟁 구도를 나름 삼성전자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SK하이닉스가 40% 가격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만약에 엔비디아가 받았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HBM3 그 할인된 가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정된 물량을 일부 채택을 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게 주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거는 약간 그 고사양 쪽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고, 삼성전자 거는 로우엔드급으로 들어가고, 그게 뭐 주로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원C에서 어쨌든 그 HBM4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원 A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원 B는 수율이 안 나오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그 자원의 집중을 원 C에다가 삼성전자 집중하고 있는데, 요게 나름 뭐 내부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 업체들을 통해서 는 거는 좀 HBM보다 좀 쉽지 않다,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또 그 납품업체들 벤더들 통해서 드는 것과 또 삼성 내부적으로 들은 거랑 약간의 온도 차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는 원시나노에서 HBM4 개발한 거 지금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원시나노 그 공정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야 마이크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 뒤처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밖에 없고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가격 인하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가격 경쟁 때문에 일부는 물량을 좀 삼성전자 주는 그런 구조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 자체를 뭐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성능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하다못해 지금 SK하이닉스가 퀄테스트 기준을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그 삼성전자 출신 임원진급들에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는 어쨌든 올해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안으로 HBM4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그 HBM3도 공급을 하면서 HBM4 시장도 진입을 하는 그런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런 부분인데, 요건 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가격 인하 전략은 이 마케팅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가격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거를 시장 전체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젠가 오늘이 이제 8월 13일이고 8월 12일 어제였죠. 어제 알파경제에서 삼성전자가 HBM3를 공급이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났는데, 그거를 외신 약간 그 컬럼니스트 쪽에서 외신 보도가 났어요. 그게 이제 외신 기사니까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HBM3를 공급을 시작했다, 확정이 됐다라는 식의 약간 그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안에 버스를 보면은 그 무하마드 주하이르라는 사람이 국내에 보도된 그거를 인용합니다. 인용 기사입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 삼성이 뭐 엔비디아에 그 HBM3 12단 스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엄청난 돌파구를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삼성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파경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또 이 기사를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또 번역 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경제 단독 기사 하나 가지고 외신에서 하나 인용 기사가 나오고, 그 인용 기사를 오늘 번역 기사로 한국에 다시 나왔어요. 그 외에는 후속 보도 전혀 없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8월에서 9월 정도에 퀄테스트
가 좀 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뭐 그거는 좀 일부 시행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 공급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미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독을 인용하고 다시 그걸 번역 기사가 돈 건데 다 마치 다른 기사처럼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그래서 HBM4에서 그 삼성전자의 논리를 반박하는 그런 일단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HBM4 전력 수요 개선폭이 40% 이상 40 플러스 A 알파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HBM3 대비해서 HBM4 전력 효율 개선 목표율이 그 30%였는데 이를 40% 이상으로 상향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이거 20%이거든요. 전력 효율 그 목표가. 마이크론으로 30%를 올렸습니다. 어젠가 발표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그 베라 루비는 차세대 AI 칩셋에 들어가는 HBM 시장에서 어쨌든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은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좀 줄여서 얘기했다가 더 잘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3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전략을 잡고 있고, 최근에 그 FMS 2025 키노트에서 그 HBM4 전력 효율이 HBM3 대비해서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이제 기존 목표치 30%를 상회하는 수치고요. 열 내성도도 HBM3보다 4%가량 높아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AI 칩셋의 막대한 그 전력 소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하이닉스의 그 HBM 그 전략은 일단은 그 국제 반도체 표준협회 협의 규칙의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에다가 그 맞춤형 커스텀 HBM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단 HBM4 샘플을 제공을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어떤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같은 행사에서 HBM3 대비 HBM4 전력 효율 목표치 20%를 제시를 했는데 어제 30%로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의 40% 이상 개선 목표보다는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그 초당 2TB 대비해서 대역폭을 좀 더 2.4TB로 좀 높이는 형태로 해서 HBM 시장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3 같은 경우도 발열을 못 잡았어요. 작년 초라든가 23년도 당시만 해도 MR모프랑 그 TC NCF 방식의 차이에서 TC NCF 방식의 발열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도 같은 방식에서 발열 문제가 없는 거 봐서는 그 삼성전자의 칩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 같은 경우는 그 원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그 개발을 좀 다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좀 얘기가 좀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7년에서 28년도에 목표로 하는 그 HBM4E에서는 어떤 뭐 HBM3 대비해서 2배 이상 뭐 전력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치를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은 HBM3 대비해서 전력 효율 개선치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걸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 정도의 그 전력 효율을 개선하겠다 했다가 다시 그 30%로 바꿨습니다. 어제 바꿨습니다. HBM4에서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기존의 그 HBM3E와 동일한 공정을 쓴다라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흰기술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제 공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고객사랑 가깝다, 이것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좀 의미 있는 얘기는 마이크론이 그 AI 반도체 개발사들이 HBM 공급사를 한 개에서 두 개로 줄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한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한 개에서 두 개 줄인 추세에 그 안에는 마이크론이 포함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 위주로 지금 그 공급사가 줄어들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라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달리 어쨌든 미국의 위치에서 연구 개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과 같은 시간대 같은 도시에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 이제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4의 수요의 강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조절을 한 거고요. 미조증권에서도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가 봤을 때는 어쨌든 HBM3와 그 3E에서는 하이닉스의 압도적 우위고, 3E에서 12단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그 공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년까지 다 완판했다고 지금 마이크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판 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가격 인하 정책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어쨌든 진입을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HBM 그 시장 중요하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도 많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가 공장이 가동되려면은 수주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주가 없어서 공장 가동이 그 건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테슬라라든가 애플에서의 그 파운드리 수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그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뭐 500억 달러까지 이상으로 거의 169 정도 되는데 이걸 늘릴 전망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기존 투자 규모가 370억 달러, 약 51조였는데 그걸 웃도로 스치죠. 그래서 장비 발주가 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코미코도 있었고, 뭐 솔브레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비 수주가 기대되는 쪽 업체들도 최근에 좀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를 심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진출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부터 폴더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또 반도체 장비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관련 종목도 딱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연결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테슬라와는 이제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그 테슬라 공장에서 그 2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 예정이고 테슬라는 뭐 도저칩 그 개발팀을 좀 해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33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연간 뭐 최대한 5조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니를 밀어내고 그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된 이미 센서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선 당장의 실적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가지고서 아마 수주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TSMC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이나노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거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좋은 레퍼런스가 이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 시스템 그 LIS랑 파운드 산업부가 좀 적자 허덕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자꾸 분사 얘기도 있는데 이 적자가 심해서 분사도 쉽지 않아요. 주가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을 받는데 당장의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 향해 그 HBM3E부터의 그 퀄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여기서부터 볼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하단은 또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막혔지만 상단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나고 좋은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그 HBM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그 퀄테스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쪽에서 그 미국 텔레 공장에서의 장비 발주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관련주를 종목들 벌써 움직였고요. 뭐 클리넴 쪽에서는 뭐 한양 ENG, 신성 ENG 그런 기업들이 있고 공룡 자동화 장비 쪽에서는 그 SFA, 뭐 롯데 시스템즈가 뭐 유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웨이퍼 쪽에서는 증착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는 메모리 3사를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테크가 좀 유력하고 원형 IPS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테스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이제 그 정밀 쪽에서의 증착 장비 업체들. 원힐링을 포함한 열처리 장비 쪽에서는 그 HPSP가 거의 독점입니다. 사실 AP 시스템도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향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밸류체인 이슈이고 시가총액 2천억대인데 영업이 500억씩 나오거든요. 싸요. 싼데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그 역대 최저라서 아마 그래서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뭐 굉장히 그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데 많이 소화가 됐다. 다만 이제 수주가 좀 장비주들은 수주가 좀 쌓여야 되는데 수주가 좀 부진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HPSP는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 보통 퍼가 한 20배 이상 되는데 원래 좀 비싼 회사예요. 근데 이게 열처리 장비 쪽에서는 사실 뭐 거의 독점이고 한데 뭐 한미반도체 쪽에서 지분 매각한 것도 있고 그 M&A 이슈가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1대 주주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을 때는 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한 2조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이 정도면은 매각 가능성이 좀 있을 정도만큼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HPSP라든가 AP 시스템 여기 이제 이쪽 그 열처리 장비 쪽에서는 두 기업이 좀 유력하고 특히 HPSP는 독점 구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좀 그 증적 장비 쪽에서는 유니탱크랑 원잉 IPS를 좀 많이 좀 선호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장비 쪽에서는 검사 장비는 파크 시스템스가 사실상 뭐 독점인데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이게.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뭐 소량 좀 해보시는 거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쪽 여기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삼성전자 테일러 쪽 그 파운드리 공장 수주 이슈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여기서 낙수 효과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장비 주수를 잘 유심히 보자. 공부해 놓고 각자 다 한번 찾아봐서 각자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서의 긍정적인 이슈는 DDR4 가격이 뭐 최대 90% 상승 전망이라는 것인데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구형 DDR4 가격이 급등할 예정이고요. PC용이라든가 그 서버용으로 우선 공급되다 보니까 소비자용에 들어가면 뭐 TV라든가 가전제품 여기는 막 그 80% 90% 상승이 예상이 되고 PC 서버 모바일 쪽 위주로 우선 공급되다 보니까 가정용 제품에는 지금 DDR 가격이 급등해서 아마 그 가전제품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공급 현상 자체가 그 8기가 그 PC DDR 모듈 가격이 DDR5보다 좀 비싼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그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실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전방위적으로 AI도 좋고 구형 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가 더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사라지겠지만은 자연적으로 DDR5 가격도 그 수요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될 거라서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4에서 수익이 나고 구형 칩에서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는 거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양쪽으로 다 좋겠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HBM 시장과 그리고 구형 DRAM 칩에서도 수익이 같이 동시에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같이 동시에 수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트리거는 그 HBM3E와 4에서의 엔비디아 퀄텍스니까 그 여부를 좀 지켜보자. 그 업계의 전망이 다소 온도 차이가 있더라. 내부자라든가 벤더사들은 전체로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언론에서는 그리고 가능성이 높게 보는 편이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경영진 쪽에서도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그 최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결과를 지켜보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워낙 좀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선택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막혀있는 삼성전자보다는 너무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텍스를 받는다는 쪽으로 언론이 막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주가 눌려있는 하이닉스 쪽 투자가 더 유망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